그 먼저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이런 좋은 심포지움을 개최해 주시는 오가나이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특히 제가 여기서 AI 우리 서울대 AI 연구원하고의 이제 많은 협력을 앞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발표 자료가 시간이 아주 짧게만 배정된 관계로 사실은 짧지만 최근 AI 동향을 잠깐 살펴보고요. 왜 식품 바이오 융합 연구나 이런 거에도 인공지능이 협력 연구해야 될 것들이 많은지 약간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공지능이 사실은 생각보다 오래된 연구 분야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알려졌죠. 근데 그리고 오랜 역사에서 사실은 한번 부침이 있었습니다.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능이라는 게 사람처럼 하는 거 이런 게 워낙 어려운 문제인데 60년 전에 벌써 그런 거 한다고 했다가 진짜로 잘하는 게 뭐냐 그러고 야단 맞고 그래서 겨울에 들어가고 그랬었고요, 역사적으로. 근데 한 지금부터 30년 전쯤에 그때가 야단 맞을 때였는데 사실은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을 연구했습니다. 그게 지금 와서 이제 폭발적으로 응용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지식을 발견하고 지식을 스스로 습득을 합니다. 그 전에 AI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하는 지식을 기계한테 억지로 넣어주려고 했는데 물론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한계가 있었고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가 데이터를 계속 관측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면. 그리고 그게 시대를 만난 이유는 이제 웹이 나오고 저희가 모든 문서를 디지털화됐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온갖 센서 데이터가 생기고 비디오도 촬영하고 소리도 다 녹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거 특히 아마 바이오나 이런 헬스케어 이런 걸로 가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거를 쓴다고 하면 거기서 온갖 데이터들이 모니터링 될 거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계가 학습을 하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모니터링 못하는 것까지도 기계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예측할 수 있고 아니면 커스터마이즈드 된 퍼스널라이즈 된 서비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부터 생기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국은 AI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전과 머신러닝 후로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옛날 AI는 하려다가 안 됐던 게 많은데 지금 상당히 다른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2011년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알파고를 2016년에 맞이했지만 그거보다 5년 전에 이미 산업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의 시리가 2011년에 나왔고 IBM 왓슨도 2011년에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구글 무인차도 2011년에 나왔습니다. 2011년에 어마어마한 세 가지가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그 당시는 잘 몰랐죠.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거를 예를 들어 한번 보시면 딥러닝이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합니다. 사람 얼굴 사진을 모아놓고 역시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학습을 합니다. 사람 얼굴을 학습한다는 게 얼굴의 전형적인 패턴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딥러닝 기술이 제너러티브 모델 그래서 확률적으로 뭔가 생성을 합니다. 데이터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굴 사진을 가지고 확률 분포를 만들어 놓고 사실 확률 분포에서 샘플을 제너레이트 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거는 새로운 얼굴을 막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알파고가 바둑을 기보를 가지고 학습한 다음에 새로운 수를 막 연습하는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얼굴 사진으로 비유하면. 그 기계는 기억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고 지금 컴퓨팅 파워도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학습을 한다는 거는 이런 많은 사진에 있는 얼굴 특징, 뭐 코 모양, 남자 여자의 특징 이런 것들을 기계가 다 모델링을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런 다음에 그 비슷한 데이터를 생성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이올로지 데이터나 무슨 뭔가 다른 실험 데이터라고 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 데이터에 그러니까 옛날 전통적인 통계적인 모델이 할 수 있었던 비교적 간단한 모델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아주 복잡한 모델 공간상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다음에 이제 AI가 많이 지금 하는 게 스마트 스피커, AI 스피커 같은 것처럼 이제 음성 인식을 해가지고 전화를 통해서 상대방하고 통화를 해서 미장원 예약 같은 거를 사람 대신 해주는 이런 거를 AI에서는 에이전트라고 불렀습니다. 지능형 에이전트라고 불렀는데 주로 비서의 개념이고요. 로봇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글이 지금 데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진짜 실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한번 보시면 아마존이 무인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앞으로 3,000개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아직은 시범 서비스인데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AI 기술을 써가지고 샵에 들어가서 물건을 아무거나 집어서 내 가방에 넣어도 AI가 다 인식해가지고 알아서 계산까지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이제 시각 능력, 그다음에 다양한 저기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물건을 집어서 어느 사람 가방에 넣는지를 알아냅니다. 이런 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고, 보면은 이미 주식시장 같은 데는 주식 트레이딩을 할 때 기계가 이미 상당 부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몇 밀리세컨드 안에 막 거래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 사람이 개입하기도 전에 기계가 하고 AI가 예측해서 상당 부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럭 디스커버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든 사이언스 랩에서 생기는 데이터를 모델링 하는데 머신러닝이 쓰일 수 있고요. 이미 사실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10년짜리 휴먼 지놈 프로젝트에 머신러닝이 사실은 많이 관여했습니다. 잘 안 알려져 있긴 한데 초기부터 진 파인딩, 유전자 서열 같은 거 분석하는데 예측하는데 이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90년 이때도 많이 사실은 쓰였었습니다. 당시는 좀 초보적인 알고리즘들이긴 했는데 지금 딥러닝 같은 그런 성능이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당시는 데이터도 적었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한 모델들이었고요. 알파고를 통해서 이제 보면 알파고는 사실은 바둑판을 사람 얼굴 사진 아까 분석하듯이 기술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는 딥러닝 기술인데 보통은 영상을 분석하는데 만든 딥러닝, 딥신경망 계열인데 바둑판을 그냥 영상으로 보고 사람 얼굴 분석하듯이 해가지고 결국은 바둑판 19x19의 좌표상에서 어느 수를 두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은 건지를 학습했습니다. 물론 이제 강화학습 개념이 들어가고 바둑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은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영상 하나만 인식하는 건 순서가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강화학습이라는 걸로 이제 계속 수를 두면서 다시 중간을 학습해야 되는 그런 연구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AI가 해오던 거고요. 사실 마지막에 딥러닝을 통해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은 세계 챔피언을 이기는 일을 성과를 얻었고, 그때 알파고가 그래서 무지하게 훌륭합니다. 사실은 강화학습으로 그거를 풀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계산학적으로 복잡한 문제인데 한번 비판적으로 보자면 현실 세계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바둑이. 알파고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바둑판을 못 봅니다. 머릿속으로만 좌표에서만 계산하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바둑 돌을 놓지도 못하죠. 아주 반쪽짜리 AI예요. 사실은. 아까 아마존 샵에서 본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아마존 샵은 환경을 다 인식하면서 사람들이 뭐 하는지를 하는데 알파고는 그거 이후만 잘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로 보면 사실은 이제 가상 세계에서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고 있고요. 현실 세계에 나온다는 거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 좀 더 센서 데이터, 막 움직이고 동쪽으로 실시간에 변하는 이런 데이터도 다루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물론 아직은 아주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연구로 가고 있고 이게 머신러닝 관점에서도 아직은 더 개발을 해야 되지만 어마어마한 새로운 응용들이 많이 있고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가 생겨서 현실 세계의 것들을 가상 세계 디지털화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강의도 그렇고 미팅도 그렇고 회의도 그렇고 아니면 식당 가는 것도 그렇고 쇼핑도 그렇고 그래서 점점 현실 세계를 모델링하는 게 중요해지고 AI가 사실은 이미 그런 쪽으로 기술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시 때를 만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상하고 현실이 점점 결합되는 때에 AI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보면 어쩌면은 기존의 디지털 소프트웨어 산업하고 제조업이나 물리적인 세계하고 가로축하고 여기 세로축이 만나는 접점에 이게 아마 4차 산업혁명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AI 관점에서 보면 아니면 조금 더 인지과학이나 이런 걸로 보면 지각 행동하는 인지 능력만 추상적인 인지 능력만이 아니고 환경하고 센서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래서 좀 더 그렇게 가면 인간 수준의 AI로 가려고 했고 물리적인 세계에서까지 리얼 월드에서 AI가 이런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서울대 AI 연구원이 사실은 크게 리얼 월드 AI 실세계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지능 기술을 갖추고 실세계 문제를 푸는 그러면서 그 실세계는 사실은 모든 학문 분야, 모든 산업 분야, 모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AI for all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관점으로 융합 연구를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연구로 보면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고 특히 저희가 융합 연구를 서울대 안에 특히 모든 학문 분야에 가장 선도하는 연구자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 인공지능이 접목하면 사이언스로 봐도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고 산업적으로도 임팩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인 식품 바이오 융합 이런 쪽 분야가 어마어마한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더 중요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오늘 여기에 토론에서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토론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